이게 사실 나중에 적분식을 배우는 내용이랑 좀 엮여 있는 거긴 한데. 그때 대칭 해가지고 생긴 거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fx가 몇 차다? 4차예요. 물론 당연히 a는 0보다 크다를 전제할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건 위아래 뒤집으면 되니까. 맞지? 네. 승빈아. 그리고 자, 그러면 fx가 4차면 f'x는 몇 차가 되죠? 3차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마찬가지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미분을 하면 4a가 됐겠지만 여전히 양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형을 알아 몰라? 몰라요. 개형을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잖아. 방금 전에 했으니까. 우리가 방금 2차 함수를 토대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3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거 갖고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증가, 덜 증가, 증가. 요 개형부터 보자고요. 자,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실근의 개수는 보통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실근은 1개가 나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점을 하든 간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실근이 1개예요. 근데 3차인데 실근이 하나야. 그럼 당연히 나머지 2개는 뭐겠어요? 자, 실근 1개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호만 따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호만 따지면 그러면 자, 이때는 0이 되고요. 요 전후로 부호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지점을 이제 따와서 이렇게 쓴다고 치면 여기 전까지 감소죠. 물론 이게 근데 봐봐, 모양이 딱 대칭이 안 되니까 대칭되게 감소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만일에 요 점에서 x축이 딱 요놈의 대칭점, 그러니까 변곡점을 x축이 지나가면 그 와중에 대칭성 있게 되게 예쁘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지. 모양은 똑같게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인 애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감소하는 이 양과 증가하는 양이 좀 다르죠, 면적이. 그러니까 y값 변화량이 정확하게 똑같이 되진 않으니까 이 축대칭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모양이 나온다? 그래도 아무튼 여기가 x가 알파면 여기 x는 알파를 기준으로 떨어졌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 찍고 올라가는 2차 함수랑 비슷한 개형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여기서 이게 꾸물꾸물 올라가요. 이게 정확하게 예쁘게 올라갈 리가 없어요. 맞아 아니야? 올라가는 양이 조금 여기는 예쁘긴 한데 아무튼 좌우가 딱 대칭되게 그렇게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네. 증감이 정확하게 대칭성을 이루면서 올라가진 않아요. 좌우가 똑같이 않으니까. 맞지 얘들아? 그래도 아무튼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개형을 가져. 이게 증감표를 그리면 도함수 부호가 음수였다가 0 됐다가 양수니까 감소, 정지, 증가. 요 개형은 확실하다고. 자, 집중.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도 아니라 정확히는 뭐다? 실근의 개수, 요 근의 구성에 집착을 해. 저걸 보고 개형을 외우는 거야. 자, 그래서 도함수가 한 실근과 두 어근을 가지면 어떤 개형이다? 2차 함수 같은 개형을 가진다! 라고 외우는 거라고. 자, 한 번 더. 만일에 3차 함수가 증가, 정지, 증가야. 자, 그럼 이게 x축의 위치에 따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말한 것처럼 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죠. 맞아 아니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때 뭐예요? 자, 여기가 x는 알파고 여기가 x는 베타라고 치면 얘는 x가 알파일 때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죠.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야? 3중근이죠. 뭔 두 허근이야. 접하면서 지나가니까 중근 이상인데 뚫고 지나가면 홀수 중근이라니까. 근데 3차인데 3중근 최소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제 얘가 3차 함수니까 3중근 하면 끝났지. 그래서 얘가 3중근 가지는 거. 자, 요런 식으로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한 실근과 두 허근이거나 3중근이거나 요 상황인데,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건데 알파일 때는 똑같이 요 그림이죠. 근데 베타일 때는 똑같이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대칭성을 이루겠죠. 왜냐면 이게 점대칭이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양과 올라간 양이 정확히 대칭성을 이뤄요. 거리만큼 떨어진 게 똑같은 거리 갔을 때 올라간 양이랑 같으니까 좌우 대칭은 뜨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요 모양이지만 대칭성을 띠는 모양을 가진다는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실근과 두어근을 가지면 계속 어떤 개형이에요? 계속 저 2차 함수 같은 개형이죠. 이때 올라가는 양의 변동은 생길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냥 꾸물꾸물 올라갈 수는 있어도 아무튼 떨어졌다가 정지 찍고 올라간다의 개형적인 모양에서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다 일로 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 3차 함수인데, 자, 3차 함수가 마지막 3차 함수 개형은 물결무늬 개형이었죠? 네. 여기도 X축 위치가 중요하거든. 잘 봐봐. 또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기도 또 뭐예요? 여기도 한실근과 두어근이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자, 요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X축 지나갈 때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결국 부호가 여기서 0, 자, 음수, 0, 양수 되는 요 구조를 또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결국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렇게 될 때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 요기형 가진다고. 그래서 3차 함수의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개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차 함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실근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한실근과 두어근이거나 삼중근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렇게 2차 함수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요 얘기예요. 보시면, 요 개형에서, 요 이제 상황을 좀 두 개로 나눌게요. 나누자면, 자, 요 개형에서 X축이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번이 요거고, 2번이 요거라고 칩시다. 그래서 X는 알파에서 중근, X는 베타에서 한실근을 가지거나, 반대로 이제 요 2번 케이스는 여기가 X는 알파에서 한실근, X는 베타에서 중근을 가지는 경우. 그래서 지금 케이스 자체는 뭐라고요? 케이스 자체는 한중근이랑 한실근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한중근과 한실근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개형을 가질까요? 1번으로 해보자. 1번. 1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1번은 여기 밑에 가겠다.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찍고 0 찍고 마이너스 찍고 0 찍고 플러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X는 알파와 X는 베타가 있을 때 감소를 해. 맞아요? 감소를 하다가 정지를 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0대요. 감소하는 양이 0에 가까워지지.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증가인데 다시 감소죠. 그래서 다시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정지해서, 난 이거 휴게소라고 그러거든. 쉬었다 가니까 그냥 방향을 바꾸지 않고 쉬었다 가는 거라서 휴게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도 탔다고 뒤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 보통. 그렇지? 정지하고 다시 가는 거야. 가다가 여기는 이제 반환점이죠. 여기서는 정지를 하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되고 올라가죠. 이런 개형이 나와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그냥 휴게소 개형이라고 해요. 네, 휴게소 있는 거. 그래서 감소 정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개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번. 만일에 중근인 데가 뒤에 있으면 똑같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반대로 X는 알파까지 쭉 떨어진 다음에 X는 베타에서 증가, 정지, 증가겠죠. 이거예요. 이런 개형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휴게소 개형이에요. 휴게소에 있는 개형. 안 휴게소 개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중근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휴게소가 생겨요. 쉬었다 갑니다. 방향을 바꾸진 않아.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고 증가하면 계속 증가합니다. 방향을 바꾸진 않는데 쉬었다 가는 겁니다. 제가 말 그대로. 잠깐 쉬었다 가는 데가 생깁니다. 여기는 반환점이니까 방향 바꾸고요. 맞죠? 갔다 오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번 쉬었다가 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형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개형 어떤 상황인데? 한중근과 한실근 가지고. 자, 그럼 마지막 이쪽 라인 요렇게 생겨서 X축이 요렇게 지나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삼중근이 생겼어요. 예. 아니, 서로 다른 세시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쉬워요. 사실 뭐 되게 당연하죠. 어떻게 됩니까? 감소, 정지, 증가, 정지, 감소, 정지, 증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W자 계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x는 알파에서 정지 한번, x는 베타에서 정지, x는 감마에서 청지하는 이런 계형이 생겨요. 끝!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라고? 중요한 게 여러분 그 도함수 그래프에 막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막 분석할 것까지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돼? 실근이 몇 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그 원래 함수 그래프 계형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다항함수 한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 한정이에요. 수투 한정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증가표를 그리기보다는 이 내용을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4차 함수를 미분한 얻어진 3차 함수가 실근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라 계형을 또 몇 가지 외운다? 3가지 계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가지 계형을 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 칠판에 썼는데 이제 사진 찍기 좋게 좀 필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결과물만 딱 예쁘게 쓰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이런 증명 내용을 토대로, 이건 이제 뭐 증명 내용까지 붙일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를 쓰자면, 자,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거나 또는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첫 번째죠. 자, 한 실근과 두 허근 또는 삼중근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근을 기준으로 2차 함수 계형이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한 실근과 플러스 한 중근을 가져.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중근의 휴게소가 나오고. 맞지, 얘들아? 자, 계속 들어볼게요. 여기는 반환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맞지? 찍고 돌아오는 반환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기가 x가 알파면 이렇게 x는 알파가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말한 것처럼 x는 알파라는 반환점과 x는 베타라는 휴게소가 생기는 계형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가 앞이냐 베타가 앞이냐가 중요하겠지. 맞아, 아니야? 거기에 따라 휴게소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결정되니까 누가 더 큰지에 따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런 계형이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네. 요게 한 실근과 한 중근 가질 때. 자, 마지막이 뭐라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야.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떤 계형이 나온다? W자 계형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x는 알파, 여기가 x는 베타, 여기가 x는 감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잠깐만.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산식부터 놔둔 건데. 그럼 내가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봐봐. 우리가 3차 함수 여기서 왔던 거잖아. 그러면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같으려면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알파, 베타, 감마 여기 간격이 같으면 되겠죠. 네. 그럼 여기 간격이 같으면 올라가는 양 떨어지는 양이 어떻게 돼요? 같으니까 여기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멀어질수록 많이 내려갔다고 했지. 맞아, 아니야? 면적이 커지니까 멀수록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보통 그래서 이런 거야.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2고 여기가 x는 4인데, 그럼 그림이 상식적으로 얘가 한 번 갔을 때 내려간 양이랑 1 갔을 때 내려간 양이랑 2 갔을 때 내려간 양이 있을 때 이쪽이 더 크게 그려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애들이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 이걸 지금 미분에서 1, 2, 4를 얻었거든? 실근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얻은 거야. 그럼 1, 2, 4가 지나가는 W자 계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W자 계형을 이따구로 그리는 놈들은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상하잖아. 맞아, 아니야? 멀리 갈수록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래요.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치면 멀리 갈수록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1, 2, 4 얻어놓고 개형이 이거라고 얘기하면 혼나야 됩니다. 왜? 당연한 얘기인데 1에서 2까지 갈 동안이 올라간 양이랑 2에서 4까지 내려간 양이 있으면 뭐가 더 커야 돼? 2에서 4가 더 많이 내려가야 돼요. 다음 함수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 그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이상하게 그리는 놈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된대. 아니 뭘 확인을 해봐. 당연한 얘기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좀 비율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율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설명할게요. 칠판 보세요. 이거 외우면 돼요. 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도 있는데 잘 안 써. 솔직히 말하면 3차는 훨씬 많이 쓰고요. 4차는 거의 쓰지 않아요. 진짜예요. 4차는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배우신 거 있으신 분? 나도 좀 잠깐 봐야겠다. 정리는 뭐가 있더라. 이번에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 이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적어놨는데. 자, 그거 두 개다. 이것도 쓰긴 써요, 근데. 잘 안 쓰긴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개형 중에서 휴게소 개형이 있죠, 여러분. 휴게소 개형이 있을 때 잘 봐봐. 이게 따라가는데.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 0이어서 여기 선의 근 몇 중근이에요? 여기가 3중근이죠. 여기가 1시근이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는 또 잠깐 팁을 또 드릴게요. 팁을 드리긴 할게요. 여기 3중근 1시근이면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까지 거리비가 3대 1인데 이거 증명도 안 어려워요. 요거가 왜 그런 거냐면 잠깐만 얘기해 줄게. 사실 이 다음은 굳이 하면 오바인데 아까 3차 함수 잠깐 기억나? 얘들아? 요렇게 생겼죠? 여기서 여기랑 여기까지 끊었을 때 몇 대 몇이었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 1대1대4. 이건 1대2 아니니? 1대1 대 1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1대2죠. 맞아, 아니야? 여기는 1대 얼마라고? 3이죠. 이런 식으로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한식은 2중근이라 그래요. 이거 식적으로 증명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fx를 x 빼기 알파의 n제곱 x 빼기 베타의 m제곱을 만든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n대 m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3중근 한식근이면 3대 1이고요. 지금 이게 2중근 한식근이니까 2대 1이에요.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요 지점, 롤의 정리지 사실은. 여기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요 C가 요 중근 비율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 두 개만 외우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왜냐면 3차, 4차밖에 안 쓰니까 만약에 뭐 5, 6차가 나왔어도 사실은 이게 뭐다? 이 중근에 되는 양의 비율만큼으로 쪼개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증명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식적으로 강제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럴 필요 있어 없어? 여러분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니들이 누구 뭐 가르치고 다닐 것도 아니고. 맞아, 아니야? 단순히 문제를 푼다는 시점에서는 물론 서술형을 못 쓰겠지만 서술형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뭐 가르쳐줬다거나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못 쓸 테니까 서술형을 못 쓰겠지만 적어도 비율관계 할 때 외울 수 있다고. 3중근 한식근이면 몇 대면? 3대 1로 쪼개진다. 그래서 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위치가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써보고 싶으면 증명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알려주는 것만 외우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뭐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이 W자 개형 있었죠? 자, 이 W자 개형에서 요렇게 지나간다고 쳐봐. X축. 자,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게 자 봅시다. 요렇게 돼서 잠깐만 다시 자, W자 개형이 있고 여기서 X축이 요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랑 여기가 있어. 자, 여기 길이 B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알려줄게요. 여기랑 여기 길이 B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A면 루트 3A였죠? 여기는 여기가 A면 여기가 루트 2A입니다. 이거 증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얘가 fx를 x 빼기 예를 들어 x 빼기 뭐 루트 2a의
하고 x의 제곱 x 더하기 루트 2a를 지나는 요 4차함수를 만들면 요 4차함수죠. 중근, 한식은, 한식은까지 되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 요 상황에서 이거 대칭성 이룰 때야. 이 높이 같을 때 이렇게 대칭될 때 알겠죠? 이거 뭐 이상하게 지나갈 때 말고. 맞아, 얘들아? 요렇게 됐을 때 요거를 미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해서 요게 0이다를 풀면 x는 0은 당연히 나오고 추가로 이게 지금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에 x제곱 빼기 2a제곱 돼야 안 돼? 네. 맞지? 네. 그래서 전개 한 번 더 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2a제곱 x제곱이지? 그럼 f 프라임 x 어떻게 돼? 4x의 세제곱 빼기 4a제곱 x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게 0 되는 지점이 언제? x는 0, x는 a, x는 맞잖아. 이거 아니 4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a 나온다니까. 이렇게 증명하면 돼. 이렇게 증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적으로 증명하는 건 이거라고. 적분으로 증명 안 해도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증명이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교재 놓고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증명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냥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증명하고 이게 뭔지 궁금해 아니면 이거 식이 있는지 궁금하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증명해 보시면 돼요. 그럼 증명하면 됩니다. 그럼 증명하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나? 잠깐만.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네. 아 이거는 면적 공식이니까 몰라도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적분할 때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요 두 개의 비율 그러니까 어떤 거 3대 1이랑 그리고 어떤 거 1대 루트 2가 4차 함수에 나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만일에 봐봐. 이게 아까 3차 함수에서 잘 봐봐. 여러분 봐봐. 요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경우 여기가 한식은 여기가 뭐예요? 한중근인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지점이 있겠지. 맞아, 아니야? 요렇게 끊고 변곡점 끊고 여기 끊으면 여기도 1대 1대 1일까 아닌가? 1대 1대 1이겠지. 왜 그런 거야? 내가 이거를 y는 fx라고 놓고 이거를 y는 lx라고 놓은 다음에 fx 빼기 lx를 hx라는 함수로 만들면 이게 아까 다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치? 그러면 다시 또 이 비율이 맞아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서 기울어져도 먹힙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래정리 먹혔을 때 평균값 정리 먹힌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울였을 때도 이 비율이 그 비율 관계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집니다. 이거 4차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율 관계 한번 알아두면 좀 편해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여기 비율 관계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되는 것까지 외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과 그래프적인 특성을 가지는 비율관계 내용까지 설명이 끝난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요거 사진 하나 찍어서 사진 하나 찍어놓을게요. 내가 일단 올리게. 가. 저기 이따가 와서 영상 보고 작업하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사진 편집 쫙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쉬는 건 아니야. 어디가? 중간만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 맨날 핸드폰 게임하니까 뱃살이 없는 거 아니야? 엄마 뭘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해? 오늘 내가 정리를 해서 올려볼게요. 헤이 좋아요. 손톱이었고 거절할게. 아니 거절할게. 아니 사양할게.
올리면 되겠지? 근데 사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뭐 그 설명하려고 그 도함수 그래프까지 그린 거고 결과물 자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결과물 자체는 그냥 아까 말한 세 가지 개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만 알면 돼요. 됐죠? 네. 자, 얘들아 놀지 말고 거기 들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용을 이제 하자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오늘 거 설명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 그 극대극소 얘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바로 올리고 할게요. 보자. 오케이. 올렸고. 자, 그래서 극대극소 얘기를 좀 하는데 극대극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위에다 얹어서 할게요. 여러분, 극대극소가 뭐예요? 일단 극대극소의 식적인 증명부터 할게요. 만일에 x가 a일 때 극대라는 말의 의미와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설명하자면, 자, 이게 그런 거야. x가 a라고 하면 a 근방에서야. 그 교재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교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범위를 되게 잡아야 되는데 범위를 어떻게 잡아? 교재 한번 봐봐. 교재 보시면 이 극대극소 관련해서 설명할 때 자, 교재 개념 그 100쪽은 아니구나. 99쪽인가요? 99쪽인가요? 99쪽 하면 99 맞아요? 99 맞아요? 99쪽 보세요. 극대랑 극소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A 근처란 얘기야. 근데 딱 정해진 건 아니야. 어떤이니까 되게 자유롭죠. 아주 좁아도 되는 거야. 사실 어떤이기 때문에 이 X는 A, 예를 들면 A가 있다고 치면 여기 A에 어떤 열린 구간이라는 거 범위가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범위가 그냥 안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A 근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A 근처야, A 근처. A 근처에서 어떤 애? 그 fx보다 fa가 거기 근처에 있는 어떤 함수값보다 fa 값이 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하고, 작으면 극소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자면 뭐야? 응? x가 여기 있어. 그럼 얘가 극대이자 극소인 거죠. 마치 반에 혼자 있으면 얘가 전교 1등인 것처럼 전교 1등이지만 전교 꼴찌인 거랑 같은 거예요. 극대극소는 이거야. 예를 들어 최대 최소는 이런 거지. 최대 최소는 지구에서 1등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지. 우주로 범위 합작하면 또 아니지 않나요? 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전체 범위를 지구로 한정 지으면, 아니면 전체 범위를 너희 학교 2학년으로 한정 지었을 때 수학 성적을 보면 제일 잘 친 애가 최대겠죠. 제일 못 친 애가 최소란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일반으로 한정 짓는 거야. 어떤 적당한 구간을 일반으로 한정 지으면 일반의 1등이 최대겠죠. 근데 그걸 최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 일반의 1등을 극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의 꼴찌를 극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적당한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극대극소라고 하는데, 그럼 최대값은 어떤 적당한 범위에서 제일 큰 거니까 그래프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일자가 없다고 치면 봉우리가 극대겠죠. 골짜기가 극소겠죠.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작고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크니까. 그리고 일자로 가면 극대이자 극소인 거죠. 자, 그게 극대극소예요. 근데 잠깐 질문. 선생님, 그러면 표적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표적점은 극대극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극대극소는 얘가 미분되냐 안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얘는 무슨 얘기만 할까? 얘가 미분되냐 안 되냐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한다? 얘가 요 근처에서 최대냐 최소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극대극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분 계수랑 관계가 있다 없다? 보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상에는 없어. 근데 우리가 풀 때는 미분에서 0되는 데를 찾아. 왜 그러냐면 그래프 개형이 다항함수가 뾰족점이 없어서 그래요. 만일 뾰족점이 있으면 뾰족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항함수야. 뾰족점이 없어.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안 뾰족하면 봉우리 모양이 안 뾰족한 봉우리가 뭐예요? 다항함수는 이런 봉우리가 없잖아. 절대값 씌우면. 맞아, 아니야? 예. 절대값 씌워야 이런 봉우리가 생겨. 그러니까 보통은 다항함수는 저런 봉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간단 말이야. 그럼 부드럽게 가면은 봉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되죠? 0인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홀수 주문이라 뚫고 지나가니까 극대극소는 없겠죠. 맞아,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일단 미분에서 0 되는 데 근처를 찾아보면 그 중에서
이런 탈락한 애가 있지만 보통은 극대극소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차 걸음망으로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을 찾는 거야. 다항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서 극대극소인 지점은 없거든. 왜냐면 다항함수는 편력점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개형 그릴 줄 알면 극대극소 어딘지 알잖아. 그렇죠 여러분? 3차 함수 개형 몇 개 있어? 증가 덜 증가 증가, 증가 정지 증가, 증가 정 이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극대극소 없고 요때 극대극소 있는 거지? 맞아요? 요 개형에서 미분계수 0될 때 극대극소인 거잖아. 끝! 그 다음 4차 함수는요? 요 개형에서 여기서 극소지. 맞아? 요 개형은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극소 아니지? 여기만 극소죠. 그치? 그리고 W자 개형은 극소 2개, 극대 몇 개? 1개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지점들을 극대, 극소 이렇게 얘기 부르고요.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끝. 여기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과정에서 봉우리랑 골짜기 같은 거 극대, 극소라고 하자 라고 한 얘기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고, 그래프 그리는 법 설명 끝났어. 자, 여러분 그래프 그릴 줄 아는데 최대치수 못 풀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함수를 줘. 그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범위를 끊어서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못 구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래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최대가 어디고 최소가 어딘지 모르면 이상한 거잖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을 때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얘기하는 그래프의 최대 최소도 어차피 그냥 개형 얘기인 거예요. 다 개형 얘기야. 개형 그리면 극대극소 다 나오고 최대 최소 다 나와요. 아니 그래프 그려놓고 극대극소 최대 최소 모르면 이상한 거라니까. 그거는 이제 뭐가 문제인 거야? 실용 문제로 가는 거라니까 진짜로. 그럼 이제 안과를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안과를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설명. 그러니까 사실 이 도함수 활용 2파트는 진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미분계수가 음수면 감소한다를 토대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토대로 증감표로 그래프 그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메인인데 우리는 증감표를 안 하죠. 왜? 어차피 너 5차 함수 그리라고 안 할 거잖아. 너 6차 함수 그리라고 안 할 거잖아. 진짜 안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증감표를 토대로 3차, 4차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몇 번 하다가 아 증감표 그리기 진짜 싫어.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뭐 한다? 그냥 개형 3개, 3개를 외워버린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개형 3개, 3개를 외웠으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려서 극대극소 찾고 뭐 봉우리 골짜기 찾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범위 끊어서 그래프 보고 여기가 제일 높네, 여기가 제일 낮네 찾고 하면 끝난다고요. 그거예요. 그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형 설명한다고 한 거야.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요 도함수 활용 2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그냥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워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도함수 활용 2파트의 전부입니다. 다 했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차도 쳐야 되니까 잠깐만 이거만 더 설명할게. 이것까지 해서 끝났는데 최근에 요런 걸 좀 알려줘요. 이것도 사실은 별로 막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원래 비율 관계도 안 알려줬거든. 근데 비율 관계를 내가 알기로 현우진 쌤인가 누군가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현우진 쌤이 이제 인강에서 해서 더 유명해지긴 했어.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누구나 쓰는 걸로 바뀐 거야. 원래 그 4, 5년 전에 그러니까 7, 8년 전에는 강남 대치동에서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가르쳐주고 털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인강이 발전하니까 다 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4, 5년 전부터는 그냥 모두가 쓰는 게 그 비율 관계예요. 왜냐면 그 비율 관계 관련된 문제를 빨리 푸는 법을 그냥 개발해낸 거야.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거리합, 거리곱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거리합이랑 거리곱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기법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니 기억이 없지 너는? 배우긴 했어? 배웠던 것 같아. 분명히 그 용어는 들어봤어? 아니 이것도 당연히 요즘엔 다 하는 거라 그래. 옛날에는 안 했던 건데. 한번 보여줄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fx가 있어요. fx가 x 되게 간단한 거라 그래. x
빼기 1, x 빼기 2라는 애가 있어. 이런 3차 함수가 있대. 자, 그러면 보세요. 0 지나고 1 지나고 2 지나고 위로 이렇게 물결무늬 개형 가지면 되겠죠. 아니 3차 함수가 서로 한 세식은 가지려면 일단 물결무늬 개형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결무늬 개형에서 0, 1, 2 지나는 요래가 나왔어. 여기서 3에서 함수값 구하래. 3에서 함수값. 일단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원래 대입해서 풀잖아.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게 미지수 있으면 대입해서 풀기 힘들어서 그래. 근데 대입해서 풀면 어떻게 나와? F3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얼마라고? 6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게 거리 곱이거든요. 잘 봐봐요. 1이죠? 2죠? 3이죠? 거리가? 그럼 함수값이 얼마라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물론 최고차항 개수를 곱해야겠죠. 여기에 최고차항의 뭘 곱한다? 개수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 함수 값이 된다. 이게 그냥 거리 곱이에요. 별 얘기 아닙니다. 아, 이게 당연한 거잖아. 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이상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맞나요? 예를 들어 자, 얘가 0이고 여기가 2야. 됐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된 거야? fx가 최고차항 개수의 x 한식은 x 빼기 2가 한중근이죠? 맞아 아니야? 자, 이 상황에서 여기가 x는 뭐 3.5가 아니 뭐 4가 있어. 그러면 함수값은 대입하면 우리가 대입해도 알잖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때는 미지수가 없을 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막 미지수가 있을 때 푸는 법 설명하는 거라니까. 아니면 여기 길이를 준다거나. 자, f4가 얼마예요? 집어넣으면 a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얼마야? 2의 제곱해서 16a죠.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 여기까지 거리가 2고 거리가 4인데 중근이니까 2번 곱해야지 해서 2 곱하기 2 중근이니까 맞아 아니야? 곱하기 4에서 하고 최고차항 개수 a에서 16a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거리곱입니다. 거리곱으로 뭘 구한다? 함수값을 구한다. 근데 뭐 이게 대단한 기법인가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써먹으면 편할 때가 있어서 그래. 이제 막 미지수가 많거나 뭐 이런 거리, 오히려 이 거리 정보를 주고 뭐 좌표를 구한다거나 이런 거 풀 때 편해서 그래. 그러니까 함수값을 토대로 역으로 거리 정보 뽑아내는 거야. 이런 거죠. 이거 x는 k일 때라고 풀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똑같은 문제는 잘 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를 fx라고 잡은 다음에 f3이 6이라는 걸 토대로 fa가 6일 때 a가 얼마인 걸 하면 원래는 집어넣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고 앉았다고. 맞아 아니야?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거리가 a 빼기 1, a 빼기 똑같은 얘기인데 대충 이렇게 되니까 얼마겠다 예측하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정보가 대단하게 좋은 정보냐 뭐 이건 모르겠어. 근데 다들 쓰는 거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거리곱은 뭐야? 거리곱도 듣긴 했을 거 아니야. 거리곱은 뭐? 그러니까 거리곱은 이거잖아. 거리합은 뭔 얘기예요? 거리합. 거리곱의 합이거든. 거리곱의 합. 미분계도 관련된 거예요. 보세요. f'x가 얼마죠? 지금 똑같은 거. fx를 x 빼기 1, x 빼기 2라고 했을 때 힘들어. 자, f'x는 어떻게 돼요? 앞에 첫 번째 거 미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 그 다음 뭐? 세 번째 거 미분이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맞아 아니야? 0, 1, 2가 있지. 맞아 아니야? 그치 얘들아? 질문 이 얘기야. 여기서 f'0이라든지 f'1이라든지 f'2를 한다고 봐봐. 똑같네. 미안. 그러면 앞에 거 두 번째 거 미분이 이거지. 순서대로 쓰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또 나 바보네. 씨. 왜 이러는 거야? 누가 좀 말려줘.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서 f'0
0은 얼마예요? 2죠. 1은 얼마예요? 1은 마이너스 1. 2는 얼마예요? 2죠. 자, 잘 봐. 일단 요 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자기가 들어가면 어차피 0을 해봐. 0 들어가면 여기 지워지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기준으로 한 칸, 두 칸이지. 이거 두 개 곱한 게 여기 접선 기울기야. 그죠? 같은 식으로 그럼 여기 접선 기울기는 얼마야? 이게 한 칸이고 마이너스 한 칸이죠. 둘이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맞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는 어때?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마이너스 두 칸이니까 플러스 2란 말이야. 자, 그러면 3일 때는 어때요? 3일 때.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잘 봐봐. 보세요. 여기 시계 넘어가봐. 3 빼기 1, 3 빼기 2지. 그러니까 요 점 빼고 나머지 두 점까지 거리 곱이지. 더하기. 여기서 합이 나온다. 더하기. 그 다음에는 요 점, 지금 첫 번째 점 뺀 거지. 그럼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에서 얼마야? 2라고. 맞아, 얘들아?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 빼겠지. 그럼 한 칸에 몇 칸이야? 한 칸, 세 칸에서 몇 칸? 3이고. 맞아, 아니야? 그 다음 세 번째 점 빼면 몇 칸이야? 두 칸, 세 칸이니까 6이겠죠. 그래서 더해서 얼마라고? 11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근데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물어볼게. 이게 이상한 거야? 아,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거리 합이라고. 교점 빼고 나머지 거리 합으로 푸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풀린다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맞지, 얘들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분도 당황스러울 건데, 그냥 이 얘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저 중근 있는 걸 해볼까? 자, 똑같이 fx를 아까처럼 x의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쳐. 그럼 이게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도함수가 3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4야.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맞아요? 네, 더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어떻게 되겠다고? 0진하고 2진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자, 말한 것처럼 아까 이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생각을 해봐. 내가 예를 들어 F3을 구하려면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F3을 어떻게 푼다고요? 거리 곱으로 풀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일 때니까 한 칸에 두 칸, 한 칸에 세 칸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한 칸 제곱 곱하기 3에서 얼마라고? 최고차계 줬죠, 1이니까. 한 칸 두 번에 세 칸 한 번이잖아. 그래서 얼마라고 쓴다? 3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풀면은 대입한 것보다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좀 빠르죠. 편하죠, 좀 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F'3은 얼마예요? 먼저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면 얼마야? 자, 27 빼기 24 더하기 4에서 얼마예요? 7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고? 자, 보세요. 여기 몇 칸? 한 칸에 세 칸이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거 빼고 하면 한 칸 곱하기 한 칸에서 1에다가 더하기 중간에 거 한 번 빼면은 기본 두 번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1, 1, 3인데 하나씩 빼고 둘이 곱한다고. 그러면 3, 3에 1, 1에서 얼마야? 1이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점을 잘 봐봐, 얘들아. 이 세 점 중에서 하나 빼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중근이니까 얘가 두 번 있는 거죠. 얘 하나 거리 빼고 나머지 둘 곱하면 3이지. 또 얘 남은 하나 빼고 또 둘이 곱하면 3이죠. 그 다음 얘를 빼면 1, 2 개죠. 맞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식을 만들어서 식을 미분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쭉쭉 거리 합, 거리 곱으로 뭘 구한다? 함수값이나 미분계수를 빨리 구하는 법을 거리합, 거리곱이라고 요새 뭐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대단한 거 아니죠?
아니 뭐 되게 당연한 거잖아 해보니까. 해보고 나면 꼭 저거 써야 되나 싶기도 하잖아, 그치? 근데 좀 지저분할 때 좋아요, 저거. 아니, 단순 계산할 때야 굳이 안 해도 돼 이거를. 근데 조금 지저분할 때는 이거 쓰면 편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나는 이걸 또 업무를 내가 이거를 손으로 다 써서 파일 만들기 귀찮으니까 예쁘게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이제 원래는 숫자로 나오면 편한데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허근 가지고 이런 데도 못해요. 어차피 허근 가지고 하면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는 게 힘드니까. 맞아 아니야? 이 허근 가질 때 아니면 못하는 걸 거고 당연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치고, 그래서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감마, x 빼기 베타, x 감마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요 간격을 뭐 이제 a, 요 간격을 b라고 친다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요 간격이 이제 c인 요런 점이 있어. 자, 요 점에서의 요 점을 우리가 그래서 델타라고 치면 됐습니까? 자, 여기서 f 델타를 어떤 식으로 구한다. 대입하면 나오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간격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c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구조가. 원래 여기다 준 뒤에 뭐다고? 최고차항이 뭐가? 항의 개수가 곱해지긴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함수 값은. 그리고 f 프라임 델타는 어떻게 나온답니까? 여기서 하나를 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둘 곱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치? 그래서 c에다가 b 더하기 c 곱하고 끝점 빼면 중간점 빼면은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고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마지막은 요점 뺐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 미시처럼, 그러니까 ABC라고 보는 게 더 편하긴 할 거야, 맞지? 놓기는. 그러면 이제 그게 둘 곱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최고차항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값은 뭐다? 함수 값은 거리 곱이고, 맞죠? 미분 계수는 거리 합.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해서 외워두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다시 바꿀까? 이거 이렇게 볼 때 좀 보기 귀찮아. 잠깐만 바꿀게요. 잠깐만. 이거 ABC를 좀 지우자. 이거 좀 식을 아예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불편하니까. 어차피 결국에는 거리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놓으면 편해요?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외울 때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아씨, 신발을 닦아야 되나? 예. 여기 싫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말한 것처럼 요 얘기죠. 결국에는 여기 길이가 C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가 B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를 A라고 놓는다고 치면 되잖아. 그러면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고? 함수값은 A, B, C에다가 최고차항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A, B, B, C, C 였다가 최고차항이 되죠.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가 이제 거리 합, 거리 곱이라고 알려준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럽게 막 조건이 막 지저분할 때 풀 때 편한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원래 정리 안 했던 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 냈어. 근데 이제 지저분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야겠지.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시험 치자. 10분 쉬고 이렇게 해서 치면 되겠죠. 길이 안 쳐요? 어? 길이 안 쳐요? 돌아난다고?
아 길게 쉴 거야. 20분 쉬자 20분. 편의점 갔다 와. 시험 치고 문제 풀자. 내용은 이해되지 얘들아 저거까지. 그래서 이제 이분 관련해서 풀만한 약사를 다 해줬어요. 이제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